자, 우리 이번 강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자, 이자 소득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두 번째 배당 소득 똑같아요. 배당 소득 첫 번째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똑같아요. 흐름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고요. 여기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 여기 제가 있습니다. 강 선생이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는 이 회사에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한테 뭘 줘야 되는 거냐면은 배당금을 줘야 되겠죠. 자, 배당금을 줄 때 첫 번째 배당금을 줄 때 공식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줄 때 공식이 자,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라는 말을 써요. 마이너스 필요 경비. 이렇게 해주시면 배당 소득 금액이 계산이 돼요. 배당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공식 똑같죠?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는 배당 소득 금액 똑같아요. 자, 역시 2천만 원.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배당 소득 금액도 2천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필요 경비 없어요. 내가 주식만 투자를 하면 됐지 뭐 집세를 지급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곱하기 원천세율입니다. 14%예요.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아예 그냥 15.4%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랬죠. 는 하면 배당 소득세가 계산이 되는 거죠. 배당 소득세가 308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배당 소득세 308만 원 계산이 돼요. 그러면 저는 얼마를 받죠? 169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령하게 되죠. 얘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식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그쵸? 다음 달 10일까지 뭘 신고를 할까요?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에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라고 그랬습니까? 위택스로 넘어간다라고 그랬죠? 홈택스에 먼저 납부하고 280만 원 납부하고 위택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리고 반드시 원천세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지 반드시 이렇게 지급 명세서를 다음 연도, 얘가 세 번째입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뭘 제출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죠. 끝. 분리과세입니다. 네. 됐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번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면 배당소득에는 뭐가 있니?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는 뭐가 있니?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필요경비 있니? 없다. 배당소득세는 몇 프로니? 14%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종합과세 살펴볼까요? 네, 분리과세는 됐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요. 뭐 어떤 액션을 취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분리과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했으니까 두 번째 종합과세. 종합과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도 지난 강에서 했었던 것처럼 1원만 초과를 하더라도 2천만 1원입니다. 그래,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1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3번까지 다 똑같은데 이 배당 소득 금액 별표시한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네 번째죠. 네 번째 5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어디로? 주소지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주소지로. 올해서부터는 카톡으로 오더라고요. 카톡.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통지서를 이렇게 원칙은 주소지로 발송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즘에는 뭐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도 발송이 됩니다.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통지서가 날라왔으니까는 저 통지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5월 말까지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저것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공식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없다고 그랬죠? 얘는 2천만 1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2천만 1원. 근데 이자 소득하고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플러스 귀속법인세라는 게 들어갑니다. 귀속법인세가 뭔가요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귀속법인세라는 게 들어가요. 플러스 이게 이제 이자 소득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배당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 밑에는 공식 똑같아요.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 이걸 이제 뒤에 단원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빼주시면 과세표준 여러분들도 한 번씩 써보세요. 그럼 억지로 암기는 안 되지만 흐름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세율 최저 6%부터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요.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가 있으면 빼주시면 뭐가 계산이 되느냐? 결정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결정세액 여기에서 미리 납부한 거 이미 납부한 여기 배당소득세 308만 원 있죠? 얘가 기납부세액으로 가는 거예요. 기납부세액 빼주시면 납부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면 환급을 받는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림 똑같죠? 얘만 빼고 그죠? 귀속법인세만 빼고 이자와 배당소득은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다 라는 말을 써요.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다 라는 말을 쓰고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결론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라는 말을 쓰는 거죠. 네,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그림은 똑같습니다. 돈 줄 때, 세금 뗄 때 공식 원천세율도 15.4%, 지방소득세 별도로 하면 14% 똑같죠.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는 것도 똑같아요. 필요경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율도 똑같고요. 지급명세서 제출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거 다 똑같고요. 주소지로 통지서 발송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것도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오로지 요 귀속법인세만 틀려요.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말 쓰고요.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조금 이게 이제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에는 뭐가 있니? 이 배당소득에는 뭐가 있니?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그리고 어떤 게 분리과세고 어떤 게 종합과세인지 이런 건 조건부라고 그래요. 이런 건 조건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조건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조건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는
시험 문제는 조건부 뭐가 있는지, 종합과세 되는 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에는 뭐가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분리과세에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면서 습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살펴보고요. 다 지운 다음에 귀속법인세가 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서 배당소득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배당소득금액 원천세율 해서 배당소득세 계산하는 게 1번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는 게 두 번째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천세 신고한 내용은 반드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2천만 원에서 1원만 초과한다 하더라도 세무서가 네 번째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준다고 그랬죠. 요즘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도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공식이 배당소득 총수익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없어요. 플러스 귀속법인세가 하나 더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배당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밑에 공식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기본세율, 산출세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환급이 안 될 뿐이다 라는 얘기죠.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환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고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무슨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합과세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조건부라는 말을 쓴다. 그것을 조건부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귀속법인세가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속법인세.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귀속법인세는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한 거예요. 이중과세. 이자소득에는 적용이 안 됐는데 배당소득에만 귀속법인세라는 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속법인세가 뭔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귀속법인세. 우리가 그로스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로스업이란 말 써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종합과세에 되는 배당소득에 적용을 하는 게 귀속법인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은행은 내게 아니잖아요. 은행은 내게 아닌데 배당금은, 자, 여기 그림을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강선생입니다. 자, 주식회사의 강선생의 주주는 당연히 저겠죠? 강선생입니다. 주식회사 강선생의 주주는 당연히 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강선생 회계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저는 강선생 회계학원에 대해서 소득세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강선생 회계학원을 주식회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월급을 타갑니다. 배당금을 타가요. 그러면은 강선생 회계학원을 주식회사로 바꾸면 강선생 회계학원이 주식회사니까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한번 낼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을 내가 월급이나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여기서는 월급은 생략을 하고 배당금만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가져가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강선생 회계학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예요. 그럼 법인세 내겠죠. 그리고 남은 돈을 제가 배당금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를 또 낸단 말이에요. 이중과세잖아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강선생에서 매출 마이너스 점점점점점는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1,000만 원이에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자, 마이너스 법인세 10%로 가정을 할게요. 10%로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00만 원에 10%면 얼마가 나올까요?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면 9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회사를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했죠. 그리고 남은 돈이 당기 순이익 900만 원이에요. 이 900만 원을 이렇게 주주한테 이제 주주 입장이 강 선생 개인 입장입니다. 개인 입장.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이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이 9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900만 원. 종합과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로 간주할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강의는 그로수업, 즉 귀속법인세를 설명하는 강의니까 그 금액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이 900만 원인데 무조건 종합과세로 제가 간주를 했습니다. 그럼 공식이 종합과세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5번 공식. 5번. 아까 1, 2, 3, 4, 5번에서 5번 공식이 나와야 돼요. 자,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 900만 원 마이너스 필요 경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XX. 그러면은 배당 소득 금액이 잘 봐요. 그냥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를 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만 원으로 그냥 가정할게요. 의미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800만 원이 나와요. 800만 원. 곱하기 세율도 10%로 그냥 가정을 할게요. 가정.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는 금액이나 세율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산출세액이 8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80만 원.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주 입장에서. 즉, 강 선생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한번 냈죠. 그죠? 법인세 냈습니다. 분명히 수강료 받은 거에 대해서 법인세 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내가 그냥 배당금으로 가져갔을 뿐인데 지금 배당소득세를 또 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과세. 법인세에서 100만 원 납부를 하게 되고요. 소득세, 배당소득세로 또 80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일 때 원천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원천세는 대한민국 누구라 하더라도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종합과세로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종합과세 5월 달에 세금 내는 거 뜻하는 거예요. 5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몇 월 달에? 5월 달에. 그래서 또 낸단 말이죠. 5월 달에. 다시 한번 원천세 말고요. 원천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요. 5월 달에 내는 걸 뜻하는 겁니다. 법인세 단계에서 100만 원 냈고 5월 달에 또 80만 원을 또 내면 이중과세니까 그래서 그로스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 900만 원에서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 900만 원에서 플러스 여기 뭐가 들어가시면 되느냐면 귀속법인세라는 게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플러스 어차피 얘는 없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귀속법인세는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100만 원 있잖아요. 100만 원을 배당소득에 귀속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귀속시키겠다.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귀속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당소득 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더 늘어났어요. 900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자, 마이너스 종합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공제 10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과세 표준이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과세 표준은 900만 원 더 늘어났어요. 잘 보시면 800짜리가 900이 됐잖아요. 그렇죠? 더 늘어났어요.
곱하기 세율도 10%로 가정한다고 그랬으니까는 그러면 산출세액이 90만 원 세금도 더 늘어났어요. 그죠?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귀속을 시켰더니 당연히 배당소득 금액 늘어나죠. 과세표준도 늘어나서 산출세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출세액 밑에 귀속법인세 시킨 것 중 배당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배당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뭘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결정세액을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귀속시킨 게 없었으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는데 여기서는 귀속시킨 것 중에서 배당세액공제가 얼마 내려오냐면 얘는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정세액은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다 내려오면 안 되니까 90만 원만 90만 원이 이렇게 배당세액공제로 내려와서 결정세액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세금을 내는데 그로스업을 했을 때는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라니까 세금이 제로가 되죠. 그러면 강 선생은 소득세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 선생은 법인세는 당연히 납부하는 거죠. 근데 소득세는 납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귀속법인세를 해서 소득세 조절을 해주겠다. 이게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의미 이해 가세요? 여기서는 귀속법인세를 하지 않았으니까 배당세 공제를 받을 게 없지만 여기서는 귀속법인세 한 만큼 배당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귀속법인세는 11%예요. 11%. 그러면 900만 원에 11%면 얼마? 원래는 99만 원만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요거는 요일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 뭐를 위해서? 이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경비만 적용을 했을 때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어차피 없으니까 귀속법인세 시킨 다음에 배당세 공제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뭐 요 정도? 요율이나 뭐 귀속법인세 구하는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5월 달에 회계사 사무실 또는 세무사 사무실 분들이 이제 실무자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실무자 과정에서는 이걸 다 계산해서 적용하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리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간단하게 귀속법인세 계산하는 문제를 한두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나오진 않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배당 소득 총 수입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배당 소득 총 수입 금액이 3천만 원일 때 플러스 귀속 법인세는 과연 얼마일까? 그러면은 배당 소득 금액이 나올 겁니다. 배당 소득 금액. 자, 두 번째는 이자 소득 총 수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배당 소득 총 수입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플러스 귀속법인세가 과연 얼마일까? 이럴 때 귀속법인세가 얼마일까?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금융소득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금융소득 금액. 이 두 가지 문제만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귀속법인세는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11%. 얘도 여기에 몇 퍼센트라고 그랬습니까? 11%라고 그랬죠? 11%라고 그랬어요. 뭐 한 문제 더 한번 써볼까요? 이자 소득 총수입 금액이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배당 소득 총수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플러스 귀속법인세. 귀속법인세는 얼마일까? 그러면은 금융소득 금액이 나오겠죠.
금융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속법인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에 적용한다라고 그랬죠.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가 분리과세예요. 3천만 원의 11%가 아닙니다. 절대 3천만 원의 11%가 아니라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라고 그랬으니까는 2천만 원 추가된 게 1천만 원이죠. 1000의 11%에서 110만 원입니다. 그냥 311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10만 원. 시험 문제 안 나올 확률이 제일 엄청 큰데 의미만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까지가 분리과세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합쳐봐요.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면 나머지 2천만 원 남죠. 2천의 11%니까 2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금융소득 금액은 4,2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금융소득 금액은 4,220만 원. 자, 이 밑에 부분 보이실래나 모르겠네요. 자, 두 개 합쳐서 그죠?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추가인데 여기에 11%잖아요. 배당금에 대해서. 이자소득은 이중과세 조절할 게 없어요. 왜? 은행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고객일 뿐이었었지. 기속법인세는 이자소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기속법인세는 이자소득에만 적용하지 않고 배당소득에만.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는 1000의 11%에서 1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4,110만 원이 그러면 금융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기속법인세는 의미를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번까지는 분리과세, 5번까지는 종합과세가 된다는 거. 세율은 14%다. 필요경비 둘 다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종합과세에 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로스업률은 11%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자소득에는 뭐가 있니?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니? 배당소득에는 뭐가 있니?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니? 분리과세는 뭐가 있니? 종합과세는 뭐가 있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암기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도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로 해서 문제 풀이할 때마다 습득을 좀 이렇게 틈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당소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에서 204 사업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